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른바 청소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어제 하루 이 시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검찰이 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시장의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당사자인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저희가 작년에 뵙고 올해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청소 용역업체 특혜 의혹. 이게 뭡니까? 그 검찰이 제기한 이 청소업체 특혜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제 가로 청소, 길 청소라든지 뭐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민간 위탁을 보통은 이제 특정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대개는 시장 친한 사람이 하죠. 소위 이제 정말 특혜를 받아서들 합니다. 네. 어떤 청소회사에 주든지 건 수의계약해도 되고 뭐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청소 노동자들이 중간 착취를 당하고 실제로 시가 지급하는 청소 용역 대금, 소위 이제 인건비 중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거는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에서는 300만 원 정도를 주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200만 원 정도만 받고 중간에 1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권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없애기 위해서 청소를 직접 하는 노동자들, 환경미화원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한테 청소 용역을 주자. 그러면 중간에 띄어먹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해서 청소 노동자들로 만들어진 그 시민주주 기업 이런 회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곳을 골라서 새로 청소 용역을 줬는데 그 심사도 또 공정하게 했죠. 제가 그 증거를 대라면 새누리당 시의원이 심사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제일 점수 많이 줬어요. 아, 새누리당 시의원 어느 분입니까? 뭐 이름을 댈 건 없고요. 하여튼 무슨 상임위원장까지 했던 아주 강렬한 새누리당 시의원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계시고요. 이분이 하여튼 1등을 줄 정도로 명백하게 그 회사가 아주 우수한 회사였죠. 그래서 그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 회사에 이제 한 70명 정도 구성원 중에 이제 민주노동당 당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 청소 노동자 가운데 한 분이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한두 명 들어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 한두 명 들어있다는 이유로, 종북몰이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는 그 회사가 심사에서도 1등 했을 뿐만 아니고, 새누리당도 인정한 거니까요. 더군다나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도 해줬고, 아, 그래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 인정해가지고 지원금도 지금까지 한 2억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작년까지도 주고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된 후에도. 이게 진짜 종북 기업에다 문제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계속 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거리를 줬다 그 회사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심사에서 1등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고 일거리를 주었는데 이 정부하고 경기도는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 얘기를 했죠. 몇 년 전에. 내가 일거리 준 이재명이 종북이면 그 회사에 현금 준 거는 공작금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정 간첩 아니냐, 이명박. 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고첩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고정 간첩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저는 일거리 줬다고 정북이니까. 그렇습니다. 일거리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준 거니까 공짜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공짜로 준 거거든요. 공짜로 줬으니까 고정 간첩이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순억치가 어딨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그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후에 그 당원들에 대해서 그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미 수사를 3번 했던 거거든요. 성남지청에서 2011년에 이미 수사를 해가지고 뭐 아무도 아니네 그걸 끝냈고 전에 이석기 의원 구속될 때 한 2년 전쯤이죠. 그때는 수원지검에서 이걸 또 내사 또 한참 해가지고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랬죠. 또 종북 혹시 자금 흘러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한번 했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털어 끝냈는데 이 3번째 지금 또 서울지검에서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 수사해보겠다고 시장을 소환하고 있어요. 자, 수사가 아니라 정치하고 있는 거죠. 서울지검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금이 흘러간 게 있는지 보겠다. 이것은 뭐 이명박 정부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실제로 자금이 흘러갔다면 여기서 자금이 흘러간 것이고 시에서는 흘러간 자금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물건값을 준 거니까 용역 대가를 준 거니까 우리는 공짜로 준 게 아닌데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지사는 얼마 안 되고요. 4%밖에 안 되고 80%. 80%를 중앙정부가 줬으니까 대통령이 준 거니까. 그건 공짜로 줬잖아요. 80%. 그야말로 그 자금이 흘러갔다고 봐야죠. 흘러갔다면. 우리는 흘러간 게 아니지. 우리는 일한 대가를 준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70명의 그 노동자, 청소 노동자 가운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는데 이 한두 명이 당원이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해서 그 이재명 시장을 소환해서 검찰을 수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회사부터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를 해산을 시키든지 정부가 지원금이라도 끊든지 해야 되는데 그 회사 멀쩡하게 놔두고 그 회사 옛날 설립할 때 거기다가 일거리 줬다고 지금 와서 명시에 그래도 100만 도시 시장인데 뜬금없이 말해요. 모레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거 진짜 황당무계합니다. 제가 놀고 있는 백수입니까? 아니 백수한테도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소환의 기일이 있는 건데 백수한테도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보니까 어제 통보해서 오늘 나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저께 전화해가지고 모레 나오래서 제가 이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거 진짜 실체를 알고 싶으면 담당자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심사했습니까? 제가 선정했습니까? 저는 결재만 한 사람인데 과장이나 팀장 수사도 안 하고 바로 시장을 나오라 그래요? 이게 되게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 선정해가지고 돈 준 게 더 문제일 텐데 논리적으로. 그러면 바로 대통령 불러야지. 그러잖아요. 돈 준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소환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주셨으니까 박근혜 모레 나와라. 다 불러서. 대통령이고 뭐고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레 나와라. 아니 그래서 시장보다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글피에 나와라. 이렇게 해야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혹이요.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성남지청에서 수사했고 별거 아니네 하고 종결했어요. 그리고 또 이석기 의원 2012년 그리고 이석기 의원 구속 당시 수원지검에서 또 수사를 하고 또 이번에 서울지검에서 또 수사를 한다는 건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수사해서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광부에 한 건데요. 서울신문이 터무니없는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청소회사 선정 문제를 가지고 3일 동안 12꼭지를 썼는데요. 일면 톱으로. 이재명 시장하고 그 청소회사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중앙일간지가 3일 동안 12꼭지를 씁니까?
아이가 신문을 만들었어요. 성남시 그 청소 용역 선정 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네. 이게 예를 들면 12개 회사 중에서 여기 특혜줬다 이런 식으로만 뭐 보도하기도 했고요. 네. 3개 회사 선정했거든요. 네. 신청자가 12개인데. 근데 12개 중에 1개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네. 기존 회사 다 내리치고 새로 신설된 회사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했는데 네. 이게 다 신설 회사들입니다. 신청한 데가 전부 다. 그렇겠죠. 아까 말씀하신 시민주주기업을 처음 만든 건데. 처음 만들어서 뽑으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허위 보도한 게 이제 다 드러나서 저희가 고소를 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네. 허위 보도다. 네. 근데 그거를 서울신문이 참 뻔뻔스러운 회사인데. 네. 제가 이거 이제 곧 얼마나 서울신문이 허위 보도를 했는지 제가 다 한 개 한 개씩 다 드러낼 건데요. 네. 저희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어요. 예, 그랬더라고요.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명예훼손은 또 뭐냐면 서울신문 참 부도덕한 언론사인데 네. 제가 그 회사 임원들한테요. 네. 이 보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내용 증명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거 사실 아니다. 요거 사실 아니다. 요건 사실은 이런데 이렇게 보도했다. 네.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해가지고 그 네. 회사 임원들한테 네네. 논설위원, 뭐 편집국장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회사 사장 뭐 네. 거기다가 제가 10분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건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용 증명이 왜 명예훼손? 그 회사에 보냈던 그 회사가 저를 이제 엉터리 보도를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느냐? 좀 봐라, 니들도 임원들도 간부들도 이 엉터리 보도를. 예. 근데 그거를 자기들한테 보냈다고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공포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회사에 보냈다니까요. 그 회사에 보냈는데 이게 왜 명예훼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저보다 안 되죠. 법조인이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보도를 저를 했는데. 네. 이 서울지검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뜬금없이 지금 이거 청소회사 위탁한 거 이거 특혜인지 뭔지 이거 수사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언론 보도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화로 네. 종북몰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이제 그 중첩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네. 발단은 이제 서울신문 보도로 촉발이 됐고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서 고소하고 또 무고 뭐 이렇게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또 이 보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종북과 관련된 내용을 그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네네. 이게 좀 뭔가 하필이면 또 어제가 이석기 의원 대법 선고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네요. 일부러 저는 시점이 그걸 이렇게 선택했나 싶은 의심도 들고요. 네. 상식적으로, 이게 시장을 직접 바로 조사할 사안이냐, 이게. 저는 대리인 시켜서 고소했으니까 대리인 조사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체를 알고 싶으면 담당자를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담당자를 조사 안 하고 갑자기 시장을 오라고. 네. 그러더니 채널A는 동아일보하고 네네. 갑자기 또 무슨 RO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하고요. 아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RO로 자금을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RO의 자금책이죠. 만약에 사실이면. 네.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어떤 그 공작원이 네. 그 고정간첩한테 네. 돈 줬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던 돈도 있고 공짜로 그 정부에서 북한 당국에서 받은 돈하고 섞어 가지고 있다가 네. 돈을 10만 원을 줬어요. 네. 간첩한테. 네. 그러면은 그 돈을 준 게 시계를 판 사람입니까? 공짜로 자금 지원해준 정부입니까? 북한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RO로 흘러갔다고 하면 정부 자금이 흘러간 거고 공짜로 줬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RO 없대잖아요. 그러니까요. RO가 없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글로? 대법 판결의 내용을 보면 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지금 증거에 사법부의 최고 법기관이 지금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는 판결이고 제가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판결은 통박 판결이라는 거고요. 통밥 판결이요? 네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은 증거 판결이죠. 증거를 정확하게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네. 아로 있다는 증거가 없다. 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대한민국 검찰과 법무부가 총동원돼서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뒤져봤지만 없더라 증거가. 네. 라는 게 최종 결론이고요. 네. 근데 무슨 거기 아로의 자금이 흘러갑니까? 그 아로라는 이름도 정부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어찌됐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장 오늘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인데요. 네. 자, 우선 그러면 검찰 출석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10년 인사회 소위 연두순 시 다니는 중인데 그거 주민들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 검찰이 오라니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취소하고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그럴 생각 전혀 없고요. 네. 제가 출석 문제는 네. 제가 출석할 의무도 없고 또 출석해야 될 이유도 없고 네. 제가 죄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자격입니까? 이게 지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가져오면 내가 가겠지만 네. 지금은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 지켜서 네. 시정 열심히 해야 되고 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검찰이 지금 시장님을 어떤 자격으로 소환을 요구하는 건가요? 네, 말로는 고소인 겸 피고소인 자격이라 그러고요. 네. 내용은 보면은 그 청소 용역에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를 수사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네. 저를 조사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네. 그 실무자와 실무 부서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를 수사하겠다는 거는 한번 불러서 창피를 주겠다 또는 아니면 뭐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실체를 알고 싶으면 저가 아니라 실무자를 조사하면 됩니다. 네. 혹시 검찰에 전화를 좀 하셔서 이거는 제가 시장이라서 그냥 결재만 해서 잘 모르니까 담당 실무자를 좀 조사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친절하게. 제가 어제 그것도 시장이 직접 할 필요 없잖아요. 비서실장이 했어요. 예의 갖춰서. 네. 네? 그 실무자도 아니고. 네. 했어요. 했는데 네. 그 언론 보도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모레 오라고 공식. 그리고 소환장이 와버렸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아 정말요? 네. 이건 정말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충분한 저간의 사정 그리고 지금 뭐 신년 인사를 다니고 있는 일정 뭐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사건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봤을 때 시장님 본인보다는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검찰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환장이 와버렸다는 것은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 보시기에는 뭐 앞서 뭐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검찰의 목적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종북몰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싶어요. 이재명 시기도 그렇고, 이석기 의원 그리고 검찰이 그 소환했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바로 무슨 이 회사의 자금이 네. 뭐 아로에 흘러 들어간 뭐 정황이 있다 그러고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네. 제가 상식적으로 보건데 아무리 채널A나 동아일보가 엉터리 언론이라고 해도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딱 검찰에서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타이밍이 딱 정복몰이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근데 왜 유독 시장님께 이렇게 검찰이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십니까? 뭐 미우니까 그러겠죠. 예, 뭐 이렇게 특별하게 검찰이 미워할 행동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요? 뭐 검찰이 미워하겠어요. 정치권이 미워하겠죠. 정치권이 미워하니까 네. 검찰도 어떤 따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은 뭐 이 권력의 핵심이 네. 검찰 아닙니까? 검찰은 권력의 핵심의 의견이나 의중이라고 하는 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네.
제가 이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이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대응을 하는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정권 입장에서는 곱게 보일 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제 입장 발표하면서 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해버렸어요. 이거 세월호 네. 국정원 소유가 맞다고 여전히 나는 확신한다. 두 번째로 이번 대선 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선거다. 제가 또 더 싫어할 말 한 번 더 해줬죠. 네, 정말 정권 입장에서 부담이 될 말만 골라서 하셨네요. 그래서 그 얘기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버렸습니다. 또 해봐라. 열받아서 한 번 더 해버렸어요. 네. 한 김에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얄미우면 더하는. 네. 예. 그래서 털어봐라, 뭐. 그럼 제가 잘못하면 처벌받으면 되고요. 네. 제가 각오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걸 각오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하면서 소위 야권 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제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뭔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제가 할 일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할 일 하다가 네. 못하게 돼도 좀 전혀 아쉬움 없다. 언제든지 나는 야인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겁이 없죠. 제가 할 일, 네. 또 제가 할 말 자제하면서까지 이 자리 유지할 필요 없다. 제가 각오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극단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조금이라도 문제될 게 있으면 처절하게 제가 응징당할 거다고 좀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유화적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네. 상황이 더 나아질 건 없다. 또 아무리 제가 강경한 태도를 취해도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거 다 하는 거죠.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 예, 똑바로 말하겠다.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넘어가진 않겠다. 이런 그런 그 자세가 엿보이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시장이 행정이나 하면 되지. 자꾸 그런 문제 언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보고 국내 문제나 잘하지 말로 남의 나라 얘기하느냐. 이 성남 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대기업은 막 감세해주고 말이에요. 네. 있는 사람 감세해주고 없는 사람 막 증세해가지고 쥐어짜고 이러면 성남 시민도 피해를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야죠. 또 예를 들면 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돼서 나라가 별로 안 좋아지면 성남 시민도 국민으로서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켜내야죠. 그러면 그 문제를 시민들한테 맡기고 시장은 내몰래라 그러고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억지죠. 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다리 끊고 도망갔던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국민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죠.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민들이 해야 될 나쁜 일, 그러니까 좀 힘든 일, 이런 거를 대신하라고 시장 뽑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 대신해서 시민들이 해야 될 투쟁도 시장이 대신해 줘야 됩니다. 네. 검찰이요, 계속되는 소환 요구를 불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환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은 그저께 전화 한 번 하고 어제 도착했으니까 바로 보내버린 거죠. 네. 그러면 그게 그 사이가 사나흘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께 전화하고 어제 보내버린 거예요. 어제 받았다니까. 그저께 전화 받고 어제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우편물이 그렇게 빨리 와요? 그러게요. 직접 가져왔나? 그러니까 제가 택배인가? 택배인가 보다. 그거 황당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몇 시에 발송했는지 한번 검찰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데 계속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환영이죠, 환영.
환영이요? 네. 아, 검찰이 그렇게 하면 환영이다. 네, 환영. 그럼 잡혀가지고 제가 수감 한번 차보려고요. 이런 거 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검찰이요, 저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때로는 너무 당황하거나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을 감행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가지고요. 저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어차피 객관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언론 환경 속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객관적 진실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국민들의 시선을 쫙 모으는 거예요. 네. 관심이 확 높아지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00만 도시의 시장이 체포영장에 발부됐다.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네. 그럼 다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CNN도 막 보도할 것 같아요. 뭐 CNN 모르겠고. 그럼 막 다 국민들이 들여다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말할 기회가 생기죠. 예를 들면 저번에 프로축구 네. 연맹 사건.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 입장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저를 나쁘다고 막 하고 욕했지만 네. 국민들의 관심이 확 높아지니까요. 언론이 국민 여론에 눌렸잖아요. 그 국민들은 전부 다 언론들, 저를 비판하는 언론을 욕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완승했다는 게 언론계 중평 아닙니까? 아. 제가 일부러 출석했는데 그때. 예. 그 무슨 징계심사하는데 시장이 출석하겠어요. 네. 제가 일부러 출석했다니까요. 네. 사진 나가고 관심 올리려고. 체포영장 발부해주면 너무 좋죠. 네. 아. 대환영. 대환영. 네. 검찰 대환영. 네. 네. 체포해주세요. 체포해주세요. 이재명 시장을 체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사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검찰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수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로봇한 현실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뭡니까 이게? 네. 앞서 공안몰이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통합진보당 전직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특히 이제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수사들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라는 우려, 실질적으로 공안몰이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1일 법무부가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적단체 강제해산 등 공안 수사에 힘을 쏟는 분위기가 좀 잡힙니다. 박근혜 정부 공안몰이 왜 이렇게 열을 낸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해서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칭찬하고 이러면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자꾸 막 비판하니까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랑 하나 해야지 이런 찬스에. 깔때기. 깔때기 찬스. 예. 우리 성남시청에 오면요 시청 현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장실 아무나 오세요. 와서 인증샷 하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래 써놨어요. 네. 제가 지금 집무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결제하거나 이러면 수시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문을 제가 또 아예 통째로 열어놓습니다. 시장실. 와서 제가 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죠. 만약에 시민들이 제가 시민들 숨겨야 될 게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 피해에 대해 사안이 있으면 이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열어놓으니까요. 또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아니면 대통령 만나서 내가 한번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팽배하면 절대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할 게 뭐냐면 경비원 사다가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근데 이번에를 막는 건 더 원천적인 거죠. 아예 그냥 시청에도 못 오게 동네에서 말도 못하게. 지금 이 공안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 네.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하면 되지 뭘 새로운 법을 만듭니까? 이때까지 법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또 새로운 행위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는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뜻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 내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무능하다, 내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 호응받는 사람은 입을 틀어막거나 처벌할 필요는 없잖아요. 호응하는 그렇죠. 사람은. 예, 네. 뭐 인기가 많고 호응을 많이 국민들이 해주면 뭐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정말 없는 거죠. 소수가 하더라도 다수가 그걸 제압하게 됩니다. 아, 정말 그 사회가 점점 더 좀 끔찍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특히 뭐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났지만, 정말 국민들을 안중에 두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재명 시장님처럼 이렇게 시민 편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풍구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판교. 네. 최종 수사 결과 나왔는데 결국 성남시장 책임 없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동 주체도 아니고 아무 책임도 없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런 표현을 실제로 써줬더라고요. 관계 없다고. 네, 관계 없다. 저는 속된 말로 쌩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발표해라. 성남시 그러니까요. 관계 있나 보다 해라. 뭐 경찰 사과해라. 네. 이렇게 어제 요구도 했는데 네.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정말요? 성남시가 공동 책임이다. 이재명 시장 뻔뻔하다. 네. 남경필 지사는 잘못 책임진다는데 이재명은 왜 책임진다 말 안 하냐. 네. 라고. 자꾸 온 동네 난리치고 새누리당, 경찰, 언론 나와서 그러더니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도둑놈이라고는 수없이 떠들어놓고 도둑놈이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도둑놈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팟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죠? 예? 네. 팟짱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언론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뷰하자 그래서요. 제가 바로 콜.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콜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그 다수가 지배하는 언론 환경에서 전부가 얘라고 할 때 아니야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침없이 싸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정치인들도 사실 언론 눈치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그 가운데서 굽힘 없이 계속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시니까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가요? 예, 2대1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는 수사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웃긴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요즘은 이 검찰이나 이 수사 권력에 대해서 네. 제가 변호사를 20몇 년을 했는데요. 네. 지금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제가 법률가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이래 네. 가장 이 수사 권력 행사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정미용 씨 있잖아요. 네. 제가 법원 판결에서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네. 무혐의 처리하더라고요.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그랬죠. 또 얼마 전에 변희재 씨 네. 그거 재판 중이니까 네. 저보고 무슨 매국노다 뭐 안현수가 러시아 관계 뭐 이재명 때문이다 뭐 이런 네. 이상한 소리에 의해서 제가 고소했는데 그것도 무혐의 처리했고요. 2대1이 고전에 제가 서울신문을 고소했잖아요. 네. 저거 뭐 1년이 넘도록 뭐 하는 것도 없이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시장 소환을 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무혐의 하려고 그러는 거. 제가 무혐의해서 검찰이 이거 막 수사해서 원칙대로 해가지고 처벌해 줄 거다. 제가 그 기대하고 고소했을 것 같습니까? 기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불려서 조사라도 좀 받아라. 네. 너무 명백한 거는 그래도 하지 않겠냐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2대1이 네. 깜깜무소식입니다.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한, 상대한테 불리한, 즉 정권에 유리한 거는 안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재명한테 상처 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의 꼼수를 뻔히 알고 있지만 그리고 네. 무혐의 하려고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계속 또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아주 악질 네티즌들 있잖아요. 네.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골라가 가끔씩 법적 조치를 하는데 네. 제가 고소해서 이걸 처벌을 한 거는 별 효과가 없고요. 다 봐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제가 인적 사항 확인해가지고 네. 민사소송하는데 쓰려고 고소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진짜 효과가 있죠. 네. 예를 들면 현금을 뜯기니까 자본주의사에서 돈 뜯기는 것처럼 큰 타격이 없잖아, 그죠? 네. 그 악성 댓글 다는 분들 꽤 많아요. 그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정말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큰 제재가 됩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이 검찰권 옛날에 그런 구호도 만들어준 일인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휘호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그럼 안 되죠. 누가 의지하겠어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맡긴 권력이고 결국은 국민이 맡긴 권력인데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해야죠. 공정함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함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양심, 체면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심과 체면을 생각하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조사위원회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세금 도둑이다라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내부가 조사위원회 출범도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준비단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마크하느라고 내부가 좀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월 16일 곧 다가올 텐데 세월호 진상규명 한 발도 못 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또 나름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건 공개한 얘기고요. 네.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청해진 소유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의견이고 네. 그건 어쨌든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저는 왜 국정원이 민간 회사에 무슨 화장실 휴지가 어땠다는 둥, 네. 휴가 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경영 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네. 개입을 하느냐. 그건 주인이 할 짓이지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죠. 행태를 보건데 네. 이건 주인의 행동이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회사 내부 문서에 남아 있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도 그 선박 내부에서도 네. 국정원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증거죠. 이게 정보기관이 무언가 화장실 휴지에 무슨 암호 묻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 하나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사고 나면은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 주인, 그다음에 구조기관 네. 빨리 구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세월호만 우리나라 선박 중에서 유일하게 네. 사고 나면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내부 규정이 돼 있고요. 선박 내부 규정이 네. 실제로 국정원한테 제일 먼저 보고했습니다. 사람이 빠져가 죽게 생겼는데 그랬죠. 왜 국정원이 하느냐? 이 선박만 그러니까.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국정원이 자기 선박의 소유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 선박의 사고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으면 그냥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있는 대로. 근데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건데 판단으로 보면 이게 명의는 정해진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로 국정원 소유로 저는 생각이 된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양우공제회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 국정원이 소유다, 소유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무슨 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 왜 가지고 있어?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양우공제라고 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한다는 그 양우공제회라고 하는 데가 네. 수천억 자금을 가지고 실제 선박, 항공기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맨날 손해만 봤다던데. 그런 걸로 보면 네. 그 반론도 지금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보니까 나는 확신한다. 이 세월호는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드러난 증거, 팩트에 기반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아침 연결해서 사실 검찰의 얼토당토하는 출석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어느덧 4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겠네. 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죠? 그러네요. 아이고. 네. 이 좀 훌륭한 방송이라서. 편집 좀 잘해주세요. 네, 편집 없이 갑니다. 저희가 대체로. 예.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만, 제가 업보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재선 선거 때도 생난리였습니다만은, 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일이 터지더라고요. 환풍구사하고 무슨 축구이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되게 큰 반향들이 일어나요. 이건 네. 뭐냐면 아직도 상식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네. 또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광분합니다. 지적하면 마치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네. 이게 이 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독재 체제 또는 불합리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저는 그런 점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종북물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지금 세 번째, 곰탕도 아니고, 네. 세 번 우려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죠? 네. 근데 국민들도 지겨울 때가 됐거든요. 네. 또야! 네. 거기다가, 똑같은 사안이고, 네. 만약에 이게 무슨 의문이 있으면, 제가 아니라 그 회사, 또 그 회사의 구성원이 뭐 처벌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아무 처벌도 없고,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지원금 대주면서, 네. 뜬금없이 가끔씩 그 회사 설립할 때 용역 준 이재명은 종북 아니냐, 네. 뭐 자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네. 울고 먹어도 한두 번이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제가 종북몰이 하다 손해 보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다. 코피를 한번 내주려고요. 정면으로.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말 다 하고 네. 피하지 않고. 네. 오히려 종북몰이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걸 한번 이번 기회에 증명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코미디 영화 같은 게 생각이 나서 웃게 돼요. 제가 코피를 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 아니 아침이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 같이 편집하고 있는 우리 김윤상 기자가 너무 웃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재밌어가지고. 예, 바로 이런 게 시민들의 활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 만나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요. 종종 출연해서 네. 성남 시민들만 즐겁게 하지 마시고 전 국민을 좀 즐겁게 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